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얼마 전에 공감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 책을 쓰신 아서 교수님이 이 책 끝부분에 나가며 그 부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례를 담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매주 수요일 밤마다 작은 교회에서 환자들 8명이 모여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8명인데요. 다 각기 다른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딸이 약물 과다로 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또 다른 가정사 때문에,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심리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8살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힘든 경험을 했었냐면요. 7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34살 때는 언니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나서 20년간 신체적, 정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이 모임이 있기 2년 전에 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간들이 그 전에 시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그리고 자낙스라는 약도 복용했고 자낙스라는 약은 뭐냐면 불안 장애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불안 우울증 같은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담배도 하루에 2갑씩이나 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심리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자기가 이 힘든 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되게 확고했어요. 그래서 항상 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난 반드시 이겨낼 거야. 지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거야. 라고, 선언하듯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강인하게, 약간 자신이 난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고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서 교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한 건지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병원에 갔었나 봐요. 어떤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의사가 폐암이 의심된다면서 며칠 후에 조직 검사를 예약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의사가 너무 냉담하고 무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암이라는 그런 폐암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위협이 됐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했지만 그 의사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암이라는 그 사실과 의사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때 그 의사의 말투와 행동 때문에 느꼈던 그 분노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쏟아냈어요. 울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암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암이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겹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냉담하고 무심하게 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그것이 크게 충격으로 와 닿은 거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라를 진정시켜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그 일이 있었잖아요. 사라한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조심스럽죠, 다들. 그런데 사라가 딱 와서 조금 더 좋은 표정으로 와서 매튜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매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라와 조금 안 좋은 사이였어요. 매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2m 조금 안 되는 정말 큰 키에 체격도 엄청 좋은 그런 남자분이에요. 잘생긴 얼굴에 정말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름살이 있고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러면서도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참을성 없이 어떤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막 거기에 비판을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제 이 매튜라는 그 남자한테 성마른 양반이라고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그런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몇 사람한테 껄끄러운 사이였는데 사라와 특히 안 좋았어요. 매튜는 사라한테 극도로 예민하고 참견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했고요. 사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튜한테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고 공격적이라고 그렇게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매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혹시라도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불꽃이 튀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미리엄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사라한테 조직 검사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제 사라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 주 더 기다려야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저번 주에는 엄청 울고 막 분노에 차서 막 그랬었잖아요. 두려움에, 공포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전보다 걱정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격양되고 속상한 모습이더니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고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줘요. 사라가 그 조직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접수를 시키고 그 검사를 하냐고 혈압을 재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도저히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막 그 긴장 상태로 겁에 질려 있다 보니까 막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혈압을 남자 간호사가 재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한테 자기 곧 쓰러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 사라의 팔을 가만히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사라 괜찮을 거예요. 내가 곁에서 당신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라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안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정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매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매튜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생각났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튜는 좀 의아해스럽죠. 왜 그때 내가 떠올랐지? 왜 내가 떠올랐냐고. 그랬더니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스스로가 이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모두 생각났어요. 당신은 여기 사람들 모두가 당신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고 우리 중 누구도 당신 기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네. 그랬더니 매튜가 이제 멋쩍으면서 그래요. 아마 내가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매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튜,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보증할 수 있어요. 그 간호사가 나를 붙잡고 자기가 함께 있는 한 괜찮을 거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도요.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다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줄 거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결코 서로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네. 서로 다 다른 아픔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날 지탱해주는 여러분이 없었던 작년에 내가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면 난 정신병원으로 직행했을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매튜, 당신을 포함해서요. 물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당신의 참을성 없는 발언과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나도 모두 변화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항상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튜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딴만한 2m가 좀 안 되는 거구의 몸짓이 들썩들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에게 아서 박사님이, 교수님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 기분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매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날 진심으로 위해 줄 때는 말이죠. 내 맘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방금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랬던 것처럼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밀려오거든요. 네.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그 진심이 담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해줄 때 그 진심이 느껴졌을 때 그 감동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공감의 말이라는 거죠.
진심이 담긴 공감의 말. 그 말 한마디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감을, 유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공감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생존이 서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심히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두지 않는다. 공감은 우리의 공용어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말로 내뱉고 영혼의 고뇌에 찬 질문을 또렷이 표현하게 한다. 사려 깊은 행동과 소통을 통해 공감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인간을 인간에게, 이웃을 마을에게, 공동체를 나라에, 국가를 이 행성에 연결시켜 준다. 공감이 창조한 연결을 통해 세상은 더욱 친근한 장소로 변모한다. 소속감이 외로움을 대체하고 낯선 사람들이 덜 생소하게 보이며 방어태세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희망이 절망을 대신한다. 의심은 믿음의 길을 내어주고 원망은 희미해지며 두려움과 고통으로 닫혀 있던 우리의 가슴은 용서의 가능성을 향해 다시 열린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며 약속이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이 담긴 그런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으로 또 좋은 관계로 유대감 있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따뜻한 말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